조간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일본 제조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중국 대신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2년 일본 제조업체의 중국 직접 투자 규모는 1조 2,070억 엔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일본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 통계에서도 탈중국 경향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4월에서 6월 일본 제조업체들의 세계 투자액 비중은 북미 지역이 36.2%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반면 중국 투자 비중은 7%까지 줄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태국은 무역 마찰이 첨예해지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일본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높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해외 기업 유치 정책도 북미 지역 투자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이 본격화하면 한국 경제가 특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는 프렌드 쇼어링, 동맹국 공급망 연대 상황에서 중국의 GDP는 6.8%, 한국은 4%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리스킹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까지 이뤄지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는 경제 개방도가 높고 중국과 경제가 밀접한 국가일수록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중국이 연말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면서 2차 전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 20일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중국 수출업자들은 상무부의 허가 없이 흑연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흑연은 채굴부터 가공, 정제까지 중국이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흑연 채굴량 130만 톤 가운데 중국이 65.4%, 85만 톤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업체들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극재 시장 판도가 인조 흑연으로 넘어가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혹여 음극재 생산 차질을 겪는다 해도 중국 같은 다른 납품사에서 받는 물량을 늘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통제 조치에 흑연이 들어간 음극재 완제품도 포함됐지만 수입 통로가 완전히 막힐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고금리의 장기화, 이른바 하이어 폴 롱거의 공포가 한국에도 다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장기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장중 5% 선을 넘었죠. 시장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 유럽에 이은 중동에서의 전쟁,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고금리 장기화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240에서 6.72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하단의 3%대 금리는 사라지고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까지 6% 후반에서 7%대를 넘보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은 만기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라고 조언했습니다. 1, 2년 단기로 운용하는 신용과 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를, 5년 이상 장기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 매매가 사상 최고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미수거래 반대 매매 규모는 5,257억 원으로 기록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4월 이후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대 매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건 비투에 나선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반대 매매 비율도 69%로 역시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대 매매 규모와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른 것은 주가가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이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5천억 원 가까운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밝혀 주가 조작까지 연루된 비투가 반대 매매를 부를 악순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